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의회 사무처 간부 공무원 인사 이동이 있어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해 사무처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인사 발령에 따라 이회 사무처로 전입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한창환 서기관입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홍병익 서기관입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민덕기 서기관입니다. 교육전문위원 한영재 서기관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선봉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인사로 의회에 오신 한창환 운영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에 많은 공헌을 해오신 유능한 분들이 의회에 오셨으니 우리 시의회가 좀 더 모범적이고 발전하는 선진의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소관 업무를 잘 파악하시어 보다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소개를 마친 간부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 성취권,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보고 정책권을 상정합니다. 의회 사무처장님께서는 2020년도 의회 사무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 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도영 이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임동구 입법정책 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20년도 예산 현황,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이회 조직은 의장 부의장과 5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정수는 22명입니다. 2페이지 이회 사무처 현황입니다. 이회 사무처 직제는 1처 2담당관 5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60명에 현원 60명이며 교육청 소속 지원이 6명입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주요 시설 및 장비 현황은 유일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20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의회의 총 예산 규모는 79억 4,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의회 운영 예산이 42%인 33억 2,500만 원이고 행정 운영 경비는 58%인 46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 시의회의 비전은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하는 의회이며 목표는 더 가까이, 더 듣고, 더 뛰자입니다. 일관된 비전과 목표로 올해는 한층 더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 과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이사 운영 지원 등 총 9개 과제입니다. 먼저 7페이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이사 운영 지원입니다. 회기 일정은 8회 133일로 정례회 2회 64일, 임시회 6회 69일입니다. 연간 회기 운영 계획의 사전 예고로 예측 가능하고 계획성 있는 2회 운영으로 시정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이안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고 시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로 회의 자료 등의 이전 기록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정 전문성 강화 및 대안 제시 능력 함량입니다. 이정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이정 지원 시스템 강화로 조례 입법 평가 추진 인력, 이사 지원 인력, 예산 결산 전문위원실 인력을 충원하겠습니다. 이정 활동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내 대학교와 MOU를 체결하고 이사, 법제, 실무 등 전문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협력 확대를 위해 해외 자매 5도시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와 발전적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시민에게 다가서는 이정 활동 방안을 협의하고 이원 상호 간 유대 강화를 위해 이원 연찬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민 속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의회 구현입니다. 시민 생활 및 생산 현장 방문 체험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 의회를 추진하고 소통하는 공감 이해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의 통합간담회를 개최하여 책임이정 열린 이회 구현을 위한 정책 제안 및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 내실 있고 한층 더 향상된 찾아가는 버스킹 이회를 추진하여 시민 속에서 직접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 견제 감시 기능 활성화입니다. 시정 상시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를 통한 의회 본연의 자세를 견제하기 위해 시정 및 서면 질문, 5분 자유 발언, 행정 사무감사 및 예산 결산 심사 지원에 철저를 가하겠습니다. 청원, 진정 등 시민 고충 사항을 적극적이고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지역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중심 의정을 구현하여 이정 활동의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원 입법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조례 입법 평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치 입법 실효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례 입법 평가 제도의 행정적, 재정적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법제 검토를 실시하고 입법, 법률 고문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개최를 지원하고 최신 입법 동향을 분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정 정책 연구 지원 및 전문가 자문 활성화입니다.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이후의 구현을 위해 정책 개발비를 신설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에 지원하여 연구 효과 제고는 물론 현실성 있는 결과를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 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간담회 토론회 개최와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제공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문, 연구조사, 정책 연구 등 의정자문위원회 자문 기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입니다. 먼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이정활동 홍보입니다. 시민들의 의회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의회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및 모바일 생방송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정 뉴스 및 의회 소식지 등을 제작 발간 배포하고 제7대 후반기 의회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겠습니다. 시민에 다가가는 적극적인 이정활동 홍보를 위해 보도자료 제공, 의회 홍보 광고, 이미지 홍보, 인터넷 배너 및 TV 스팟 광고 등 언론 매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홍보관 운영 내실화 및 견학, 방청을 활성화하고 의회 홈페이지와 연계한 생생한 이정활동 홍보, 콘텐츠, 수시 업데이트 등 시민들이 의회와 이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의원 주도적 청렴성 강화 및 제도적 청렴 이행 기반 마련입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의원 행동 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청렴의식 및 사회적 법적 여건 변화에 따른 청렴성 제고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 공무 국외 출장 심사 기준을 조례로 상향하여 공무 국외 출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시민에게 존경받는 의원, 시민에게 떳떳한 의회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민생 이정 구현 및 화합의회 실현입니다. 비회기 중 의원 1일 근무제를 운영하여 공백 없는 이정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복지시설 및 군부대 위문활동 및 사회 봉사활동으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이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원 직원 간 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화합 의정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봉 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의회 사무처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처장님 그리고 담당관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다른 예산 부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 임기제 직원분을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요청하고 또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고자 해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했던 이 부분하고 지금 의회 사무처에서 지금 운용을 하는 방법하고 지금 너무 판이하게 다르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각 전문위원실에 배치가 되어 있지만 전문위원실의 업무를 분담을 해서 나누어서 일을 하라고 그분들 뽑은 게 아닙니다. 의원들에 대해서 활동을 보좌를 하고 지원을 하도록 한 거지 전문위원실의 일을 업무를 나누어 주라고 그분들 뽑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지금 이분들이 애초에 계획하고 다르다면은 그리고 전문위원실하고 융합이 안 되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된다 하면은 그러면 이분들을 별도로 별도 전문위원실을 별도 뽑으셔야 돼요.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각 상임위에 한 분씩 배치가 된 게 아니라 그러면 각 상임위에 배치된 분을 다 모아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우리가 또 전문 인력을 더 충원을 할 거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안에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포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상임위에 지금 전문위원실이 있는데 상임위 특성에 맞는 전문위원실이 인력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의회 사무처장님께서 시의회 집행부에 강력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상임위 특성에 맞지 않는 전문위원실에서 인력들이 보강이 되다 보니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의회에. 업무 분야에 맞는 분야별 담당 분들이 좀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요청을 좀 해서 인사 때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까지 먼저 말씀 해주십시오.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지금 운영위원회만 빼고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고 이제 바로 얼마 전에는 환경복지 전문위원실에도 환경 쪽을 전공한 전문위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했고 근데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업무를 분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제가 업무 분장을 새로 좀 시켰습니다. 업무 분장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인 이상은 수시로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새로 일반 임기제를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공식적으로 의원 보장한 이런 제도는 없지만은 그에 거의 준할 정도로 의원님들에게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시정 질문, 서면 질문, 뭐 5번 자율 발의든지 이런 거는 그 지원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갖고 우선적으로 하라고요. 그게 지금 이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내자면 그 이제 우리 의원들이 5번 자율 발의나 시정 질문, 그다음에 서면 질문 이런 게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행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하나씩 종합평가 보고서를 하나 내라. 그게 당신들이 할 일이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을 하라. 꼭 그런 게 마땅치 않으면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첫 해에 안 해가지고 뭐 주제를 뭐 자유로 해도 좋다. 주제는 자유를 줄 테니까 그런 평가 보고서를 하는 게 내라. 정책 보고서 내지는. 그래서 지금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시는 그 우리가 원하는 꼭 맞는 그런 그 인원을 우리가 직접 뽑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물론 이제 요건은 제공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서 심사를 하고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100%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일반 직원들 같은 경우도 상임위원회에 맞게끔 그쪽을 뭐 전공을 했거나 그쪽에 좀 적합하거나 경험 있는 사람을 받으면 되는데 그것도 또 저희들 뜻대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현재 그리고 사실 아다시피 의회에 오는 인력들이 간부들은 좀 고참들, 뭐 정년 얼마 안 남은 분들, 그 다음에 그 일반 직원들은 가승진한 사람들,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뭐 의회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일치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의원님들 말씀하신 거를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좀 조속히 실현되도록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업무라는 게요, 일방적인 상하관계나 이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 업무를 보좌해주고 같이 협조하고 같이 돕는 관계 아닙니까? 근데 처장님의 지금 그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실에서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지금 다르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업무가. 그래서 뭐 5분 받아이든 서면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분들의 전문 인력을 요청할 때는 그분들의 사회 경험이나 아니면 밖에서의 주요 했던 그 지식을 도움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소통 자체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분들하고. 단순히 의회 의원들이 모든 5분 발이나 서면점이나 모든 토시 하나까지 다 맞춰가지고 다 전달하면은 거기에서 각 상임 전문위에서 그냥 토스해 준 역할밖에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의원님들께서는 5분 자유 발언이나 시정 질문 같은 것을 아예 그 직원들이 처음부터 초안까지 좀 잡아가지고 전적으로 서포트 해주길 바라는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들이 그게 이제 기존의 그 행자부의 지침이나 그 질의 해신 같은 걸 보면 그렇게 못하도록 이렇게 답변이 와 있습니다. 전적으로 아직 왜냐하면 아직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안 돼가지고 그 입법 보좌관 이런 형태로 운영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좀 있는데 그리 하더라도 재산 좀 융통성 있게 하라고 제가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얘기하는 건 예. 그거를 처음부터 해서 이거를 다 만들어 달라 이게 아니고요. 이번 저희들이 다 지금 현재 7대 의원들이 다 자기가 직접 노력해서 공부해서 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자문을 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전문위원 이 취지가 맞냐는 거죠. 그리고 전문위원회에서 각 상임 전문지에서 그걸 차단을 시키고 있으면은 저희들은 그러면 요청을 할 때 그분들을 각자 그 각 상임위의 전문위원실에 따로 한 분씩 한 분 모실 게 아니라 그분들을 별도로 위한 공간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하고 소통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맞죠. 소영 의원님 그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처장님하고도 누차 우리가 좀 대화한 바도 있고 해서 일단 별도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별도로 한번 뭐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가지고 뭐 대책을 좀 강구하든지 한번
뭐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문, 뭐 정보 제공 이런 걸 즉각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일단은 뭐 여기서 경험을 좀 축적을 하고 좀 시일이 지나면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그 전문위원실하고 또 그리고 또 해당 임기제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그 새로 결정을 세우겠습니다. 구성해 오신 분들하고 1대1로 처장께서 면담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분들 지금 정체성의를 혼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의문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각 상임위 전문위원실에 그 업무를 나눠서 그 업무를 맡아서 해주는 역할에 치중돼 있어서 본 취지를 자기들은 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업무까지 지금 그분들이 맡아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허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선미 의원입니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불과 몇 년 전에 그 블랙리스트의 멤버였던 그 방송인 그 영화 배우인 송강호랑 그 봉준호 감독이 최근에 아카데미 사관왕에 어제 아주 기쁜 소식으로 TV를 도배되어서 약간의 어떤 위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일에 묵묵히 충실하는 사람이 계속 빛을 보고 그런 사회를 꾸려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들도 의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그 소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처장님께서 이제 저희들이 토시 하나까지 다 기록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우리 맞춤법 기본의 쉼표까지도 다 저희들이 찍고 보도자료 내보내고 있는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고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도움 요청하는 상황인데 그게 늘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 협조를 요청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지금 의회 전문위원실을 하는데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무슨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지 솔직히 조금 의문이 갈 정도이고요. 확실하게 전문 분야는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 무엇인가 요구를 하거나 감사를 하거나 지적을 할 때 방어하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저희들이 뭘 하는지 잘 감시하는 기능에 있어서는 혹시나 그런 건 아닌지 만약에 이게 저희 그 개인적인 생각이고 오해라면 조금 다른 채널이든 아니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예. 그런 의도에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실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너무 포괄적입니까? 의회에 있는 각 상임위에 있는 전문위원실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문서화되어 있는 거. 각 그 상임위는 별로 집행부의 그 부서 간에 그 의원님들 보좌하고 그러고 뭐 여러 가지 뭐 질의 답변이라든가 뭐 검토라든가 뭐 심사 보고서 작성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분명히 저희 의원들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거기가 주 업무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인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업무 보고에도 보면 13쪽에
언론 매체를 통한 의정 활동을 홍보하는데 보도자료 제공이라든가 상임위의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 의정 활동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만 2년이 다 돼가는데 늘 이런 내용이 보도자료에, 보고자료에,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들에게 보도자료를 어떻게 제공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스의 기능만 있지 않을까. 그리고 토스도 제대로 잘 하지는 않습니다. 목요일 시간이 한 오후쯤 넘어가면 오늘 주면 보도자료 나가지 않습니다. 금요일은 주말이라서 나가지 않습니다. 하고 월요일까지 연계해요. 그럼 목요일 이후로는 오후 이후로는 스톱입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6시 이후에 만약에 제가요. 6시 이후에 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민원을 청취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싶다.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저희들이 6시 이후에 좀 통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청사 보안 관계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은 6시 전에 회의를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차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의회 사무처 직원들 6시 이후에 근무하면 추가 수당 근무의 시간 받죠? 예, 1시간 제하고. 네, 예. 나가는 거 알고 저는 있습니다. 시간 빼고. 네네. 네. 그 가능하지 않나요, 충분히? 그리고 시민의 대부분들은 다 직장인인데 6시 이전에 민원을 청취한다라는 거는 그분들 그러면 직장을 안 다니시거나 자영업이시거나 그죠? 아니면은 그날 하루 뺐거나 그죠? 월차를 내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시 이후에도 충분히 활성화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하느냐, 어떤 주민번호라든가 다른 것들을 기록해라. 예, 그런 것도 저는 상당히 이거 무슨 아닌가? 아니 내가 의원인 내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는데 그럼 단체는 저 김선미예요. 저가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약간 통제를 받고 제재를 하는 기분, 만류하는 듯한 그럼 언제 그분들하고는 간담회를 하지? 물론 6시 이후 퇴근하니까 7시 반이 됐어요. 한다는 게. 오늘 저녁에 할 생각인데 근데 그런 것들도 이 지금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도와주는 것이 전문위원실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전문위원실의 기능에 대해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예, 저희들에게 어떤 저희들 전문적인 아니기 때문에 의정 활동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 했는데 현장 방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현장 방문 후에 보도자료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현장 방문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지금 전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들썩거리는데 이때 의원님들이 지금 행자위 소속이니까 소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의견을 청취해보거나 들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라는 건의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요구해도 겨우 해주시고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해 준 건 전혀 없고요. 사무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종합평가서나 자유롭게 주제를 가지고 뭘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도대체 전문위원실은 왜 있으며 의회 사무처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걸까? 뭐 물론 많은 것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2020년에 어떤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일단 6시 우선 6시 이후에 가능한지 하고 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야간에 청사 관리는 일단 집행부 회계과 이런 데서 하는 소관이고 그게 이제 야간에 옛날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생겼습니다. 청사 옥상을 증거해 가지고 무슨 뭐 시위를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강화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 어떤 청사를 쓰게 되면 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어느 목적으로 뭘 써야 되는지 하고 기초적인 조사를 하는 거지 그걸 뭐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회계과 쪽에 다 이야기해가지고 어느 정도 풀었습니다. 근데 아마 주간 같으면 그나마 여러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일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데 야간에는 뭐 어느 단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정도는 이렇게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한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 어떤 관리 차원은 아니었고 처음에 딱 집행부가 안 된다고 합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했고 두 번째까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럼 제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그게 전문위원실의 답이에요. 전문위원실 토스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이 이런 일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 내가 간담회를 원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전문위원실에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저한테 와서 전문위원실이 안 된다고 합니다라는 전달 기능이에요. 아니면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전문위원실인지 그 기능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전문위원실이 1차적으로는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법률 입장에서 풀어 나가는 게 맞는데 그분은 조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예, 전문위원실은 대부분이 그냥 전달만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안 된다는 말은 상당히 많이 해요. 조례 같은 거, 제 지금 최근 조례는 15일 연기하고 다시 두 번째 30일 또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승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도 다 토스만 해요.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질문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김종석입니다. 조금 전에 그 김선미 의원님께서 민원 청취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관련해서 페이지는 우리 책자, 보고 책자 9페이지 보시면, 우리 찾아가는 버스킹 의회 운영 관련해서, 차장님, 작년에도 저희가 요거를 시행을 해봤잖아요. 그렇죠?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시민 참여율 자체가 너무 저조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책의 실패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뭐 정책이 어떻게 보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집행이 되고 그러면 또 평가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평가를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시민 참여율은 턱없이 저조했다. 여기에 대한 따로 뭐 대안 같은 걸 잡으셔갖고 지금 보고서에 올리신 겁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뭐 2차례에 걸쳐가지고 버스킹 의회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저희들은 작년 하반기 때는 그 남구청 뒤에 뭐 차 없는 거리를 선택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뭐 예상 밖에 이렇게 뭐 참여가 저조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뭐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렇게 뭐 핑계 같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아무래도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에 또 계획이 돼 있고 또 뭐 계획입니다만은 지난해 그 중구하고 남구 2차례 했고 올해는 그 안한 그 구를 선택을 해서 동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울주구라든지 뭐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그 주위에 이렇게 뭐 행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좀 기한을 이렇게 정해서 할 생각이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이렇게 수립하게 되면은 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좀 교감할 수 있도록 뭐 SNS를 통해서 이렇게 또 전달해가지고 뭐 좋은 이렇게 방안이 있는지 그것도 좀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계획 수립 이전에 계획 수립을 하실 때 보고서를 제출하신 거 보면 이전에도 충분히 그 작년에 우리가 미비됐던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이 성립이 되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 계획을 올리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막상 이걸 올려놓고 또 그때 가서 작년에는 중구하고 남구를 했으니까 올해는 또 뭐 동구하고 북구를 하겠다. 뭐 이 정도의 거시적인 부분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미시적인 계획들이 전혀 없어요. 지금 보이지도 않고. 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산 얼마 투입됩니까 이거? 회당 1,000만 원 투입. 회당 1,000만 원이죠. 예. 2,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뭐 많다면 많은 돈이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그 퍼포먼스로 끝나는 일회성, 행사 이런 식으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예산 낭비도 어떻게 보면은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시고 이 추가적인 계획들을 미리 좀 잡으셔야지 작년 같은 실수를 좀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처장님하고 우리 담당관님 계시니까 미리 좀 잡으셔가지고
계획을 지금부터 잡아야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상반기 하려면은 뭐 장소 섭외도 한번 해보시고 어디가 저 시민들이 많은지 어디서 그 의견 청취를 해야지 가장 좋은 곳인지 뭐 한 두세 곳이라도 후보지가 나와야지 거기서 뭐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부터 한번 사전에 한번 살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해보니까 사실 우리 의회만의 독자적인 순수한 행사를 해가지고는 예, 좀 어렵죠. 인원을 많이 모으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민간 행사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 또 의회만의 어떤 독자적인 게 조금 희석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예. 절충점을 잘 찾아야 되는데 재단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으면서 우리 의회의 적절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절충을 하는 걸 찾아봐가지고 좀 미리 일찍 후보 대상을 몇 개 올려가지고 예.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의원님들의 뭐 참여나 홍보 같은 것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예. 그분도 뭐 단체 카톡이라든지 를 통해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이렇게 해서 관내 대학교 MOU 체결 예정인데 3, 4월경에 울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이게 기대 효과가 이제 공통 관심사항 연구인데 이 행정대학원 안에 연구 인력들이 있습니까 따로? 과장님 어떤 뭐 기대 효과가 지금 나와 있는데 공통사항 관심사항들 연구하는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뭐 하겠다는 이 효과들입니까? 의회 차원에서 서로 이렇게 뭐 공유하고 할 수 있는 지식이라든가 그런 활용을 예, 방안을 강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러니까 공동의 뭐 간담회나 토론회 예. 뭐 이런 것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상호 이제 정보 교류 협조 이런 포괄적인 것인데 그냥 이런 예시로서 적은 겁니다. 예시로 예. 예시로 하는 거. 이제 울산대학교 행정대학원하고 한다는 건 아니고 MOU를 체결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예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대학원하고 대학원하고 체결할 거는 확실하고요. 이건 확실하고요. 이 사업은 뭐 예시로 몇 개 들어놓은 겁니다. 울산대학교가 행정대학원이 있는가요? 행정대학원이 따로 있는가요? 일반 대학원 행정학과 아닙니까? 일반 대학원에 뭐 과들이 쭉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대학원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정책대학원은 있어도 정책대학원이 있습니다 따로. 근데 행정대학원은 따로 없고 일반 대학원 안에 행정학과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정책대학원입니까? 요것도 한번 정확하게 그 대상이 어딘지 저희가 지금 책에는 제가 행정대학원에 나와 있길래 행정대학원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 인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석박사 하시는 분들 그런 인력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크게 없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심사항 연구를 할 건지 지식 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지금 뭐 당장은 답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나중에 추후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좀 받아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또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MOU를 맺으면 정책대학원 같은 데서도 의원 연수 과정을 예, 신청자가 많으면 개설해가지고 거기서 뭐 교육받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적으로 정확한 계획안이 나오면 저도 그 자료 요청 하나 드릴게요. 밑에 국내외 교류 협력 확대해서 우리가 2월 달에 사실은 대만 2월 말쯤 돼서 한번 가기로 했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취소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뭐 따로 대안 같은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2월 말에 예. 뭐 의장단 일행 해가지고 이제 화련시에 예.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초청장을 받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 총선 이후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재차 추진하는 걸로 지금 영사관하고 지금 그렇게 지금 협의가 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부탁을 하나 좀 드릴게요. 의정 담당관님께. 이게 지금 상대가 의원들 상대 아닙니까? 그죠? 의원님들 상대인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겠습니다. 어떤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혀 피드백을 못 받아요. 지금. 이거 제가 어떻게 받냐면 우리 뭐 위원장님을 통하든 다른 의원님을 통해 전화를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제 그 점에 계획서를 좀 만들어서 의원님들 방에 한 부씩 주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전화 통화상으로 이렇게 간다는데 이렇게 가실랍니까? 뭐 의원님들 5분 다 가십니까?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전화 통화로만 얘기를 들었어요. 뭐 어떻게 진행을 한다? 전혀 몰라요. 정보 공유가 전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들이 이렇게 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드리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하고 이제 운영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라다 보니까 예. 다 이렇게 전달이 됐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말씀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후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연락을 좀 드려가지고 나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추후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원님들 전부 다가 대상이라고 하면 간략하게 자료를 한 개 만드셔서 개별적인 의원님 방에 배포라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저희가 전화 받고 누굴 통해 전화 받아서 이게 뭐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의회 사무처가 주관이 돼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정확하게 컨트롤 타워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가 그걸 보고 같이 협의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뭐 일단 좀 죄송하고요. 이게 이제 갈지 안 갈지도 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래서 조금 미루다 보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뭐 신경 써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 1층에 그 시민신문고위원회 있잖아요. 하는 일이 무엇이며 그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에. 시민신문고위원회 그 하는 일과 그 기능이 무엇인가. 그건 뭐 저희들 예. 소관이 아니라서 집행부 요 보면은 3페이지에 나와 있길래 요거는 저 예. 의회 우리 청사 예. 우리 그 각 면적입니다. 면적인데 예. 그 저희들이 그 1층 여기는 저희들 의회 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 학생이네 의회 다니면서 시민신문고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궁금히 생각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시민의 고청을 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민들이 바깥에 시민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은 신문고에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가 그걸 자꾸 물어봤더라고. 예. 그래서 의정 담당관님이 알고 계시는 가 싶어가지고 예, 뭐 시민들이 그 뭐 우리가 저 시의 집행부에 민원을 예. 이렇게 접수를 했는데 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처리 과정에서 좀 이렇게 잘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을 이제 시민신문을 통해서 보다 또 심층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아마 처리하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 3페이지 요거는 저희들 우리 저 의회 청사 면적이 예. 우리가 그 시도별로 보면은 인구 200만 명 이상은 우리 5,170회가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들은 일단 지하 1, 2층하고 지상 1층은 의회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그 청사 의회 면적에는 오버가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층별로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 의회 알겠습니다. 건물이 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추가 질문 시간을 5분으로 할지 10분으로 할지 저는 뭐 그냥 10분 들어도 모방할 것 같은데 5분으로 할까요? 네, 그럼 5분 드리겠습니다. 김선미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질문할 게 조금 많아서 그 각자 서 있는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전문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의원으로서 의원 일을 충실히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 동료 의원님께서 지난주 그리고 월요일 날 어제까지 또다시 보도자료 내줬는데 그것도 아직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보도자료를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의원 입장에서는 계속 요청만 해야 되는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이건 뭐 제가 알기로는 보도자료 우리가 신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보도자료가 마감 시점이 그래도 오후 한 4시, 5시 정도 이렇게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출입 기자들이 그 마감을 해서 본사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편집해서 그렇게 기사를 아마 송고를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4시까지나 이렇게 들어야 저희들 자료를 배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그 시간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8월 1일 근무요. 이제 지난 목요일 날 동료 의원님께서 위생용품 관련돼서 간담회를 하고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그게 지난 목요일이에요. 그런데 어제가 월요일 날 다시 또 자료를 또 줬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도 안 나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오늘 화요일이고요. 지난주 목요일 일입니다. 저희들 보도자료 이렇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일 다 배포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그 기사가 내고 안 내고는 언론사의 또 차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맞아요. 언론사의 그 편집이나 또는 기자분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사무처장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 기자를 만나보고 이걸 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실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됩니까? 우리 의원님 거 이거 좀 내보내 주십시오. 제 시간에 안 나오면 일단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먼저 최단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사무처장님께 가서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다. 저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처장님 몹시 바쁘실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아무래도 또 전문위원들보다는 저희들이 또 뭐 좀 친분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지만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 또 강요 언론사 측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달라고 좀 강요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물론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도 소통하고 하는 일이 전문위원실 일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 보좌하는 일이 그죠? 예, 그러면은 그냥 토스하고 넘기고 말 것이 아니라 기자분들한테 그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보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그쪽에서 보도 안 해주는 걸 저희들 어떡하랍니까? 저희 전문위원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제가 전화하겠습니다. 직접. 전화번호 주십시오. 집행부 누굽니까? 그래서 직접 전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전문위원실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그럼 저희들이 집행부한테 직접 해도 되죠. 조례도 마찬가지고 보도자료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러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책임 소재에 대해서 아니면 역할에 대해서 좀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그 부분 위생용품에 대해서 담당자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종이에요. 네. 지난번 저희들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던 건데 의정 자문위원이요. 자문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 그때 당시에 각 4개 분과에 지금 현재는 17명의 전문위원이 계시는데요. 행자위에 4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요 조례에는 5명 이하라고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5명 이내, 5명까지 가능한 걸로.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참여 자문위원을 활성화시키겠다. 확대, 맨 마지막 줄 보면요. 자문위원 수 확대 검토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촉돼 있는 위원님들의 임기가 원래 6월 30일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6월 30일 이제 7월 달 되면은 재위촉을 해야 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별로 5명 지금 최대한 우리가 20명까지 4개 위원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7명이니까 3명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검토를 해서 재위촉을
예, 그 인원을 예, 예.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없으면 지금까지 있으십니까? 네, 서영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그 김선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요. 물론 언론사에보다도 저희 당장에 저희 의회 홈페이지부터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먼저 봐주시고요. 그 이제 P페이지에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의원 발언 내용이나 홈페이지 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된 부분이라든지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서면 질문이나 이런 게 제가 했는데 김선미 의원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게 오류가 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걸 좀 꼼꼼히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상시 견제, 합리적 대안 제시 이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시정 질문하고요, 5분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서면 질문까지 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논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금 72시간 그리고 답변 노티스 24시간 해서 또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보충 질문을 하고 또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 있을지 한번 논의를 좀 하자 좀 필요하다 좀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6대 때 비교를 해서 7대 때 의회를 비교를 해보면 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각종 서류나 절차가 많아졌습니다. 의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이게 원래 없던 걸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7대 때 의회 활동에 원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면은 그러면 6대 때는 원칙적으로 안 해서 그렇게 6대 때는 그렇게 활동을 의회 사무소에서 그렇게 하신 건지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좀 더 말씀드릴 게 본회의장에서 1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 요청하신 건데 본회의장에서 영상이라든지 화면을 띄워서 이렇게 서면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좀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제가 1년 동안 한번 해보면서 느낀 건데 서울시 의회나 이래 타시 의회에 제가 물어보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과정을 물어봤을 때는 우리 울산시 의회에 지금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도 그렇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협조 안 되는 부분, 그리고 안건에 대한 부분 이런 거에서 특별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산단의 문제 때문에 오늘도 집회왔고 지난주에도 집회하고 이런 점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 거에서 행정감사라든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앞으로 의회에서 하겠다 했을 때는 이게 진행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적으로 해서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을지 좀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조례나 이런 게 좀 규칙이나 수정이 필요하다면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의회 회기 중에 이 의원들 차량 주차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시기 회의하고 좀 합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2부제 적용을 해서 받고 있는데 예, 타워 주차에 저희들이 지금 2부제해서 매일매일 번갈아가면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분이 보니까 또 주차 요금을 해서 내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좀
해서 하실 건지를 사무처에서 좀 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결산 전문위원실 신설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결산 전문위원실 여기 지금 보면은 특강역시 중에 지금 한 절반 가량 지금 이렇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방 하반기부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위원실을 4급 전문위원 한 분하고 직원 3분 정도 해서 그러니까 예산 결산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심의하고 할 수 있는 막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음 그 조직 개편할 때 이걸 우리 상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는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공고 사항이 지금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 주 중에 저희들 이제 전문위원들하고 과장님들 모여가지고 아마 회의를 하겠지만은 앞으로는 좀 이렇게 좀 규제가 좀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뭐 의원님도 그렇고 뭐 출입하는 기자분들도 그렇고 아마 통제를 좀 하는 정도로 지금 강력한 지금 공고사항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별도로 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3월부터 지금 하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은 그래도 지금 과장님들 어떤 또 방법을 좀 가지면은 우리가 또 좀 이렇게 원활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또 나름대로 모색을 해서 최종 결정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행사관리팀하고 서로 협의한 후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뭐 의원님들이 일부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 서영 의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뭡니까 뭐 5번 자유 발언이나 지령 질문 같은 거 할 때 현재로서는 뒤쪽 편에 그걸 보고 하니까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뭐 대통령 이런 분들이 할 때 옆에서 좀 자연스럽게 설치한 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저희들이 오래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첫째는 공간이 잘 안 옵니다. 공간을 설치할 곳이라고는 바로 앞에 속기사들 있는 자리 바로 그 옆인데 거기다 설치했을 때를 가정하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보고 사진을 찍어보니까 이 시선이 너무 많이 돌아가더라고요, 옆으로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앞쪽에 본회의장 바로 앞에 통로 쪽에 속기사 앞에 있는 통로 거기는 공간이 되는데 거기다 설치하면 글자가 또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난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현재 우리 시스템에서 글자의 색이나 배경색이나 이런 걸 좀 바꾸니까 좀 그래도 시인성이 좋아진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걸 여러 이제 각도에서 해봐라 해가지고 뭐 바탕을 예로 들면 무슨 뭐 녹색을 하든지 뭐 계속 지금 눈에 잘 들어오는 방향으로 지금 시뮬레이션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본회의장에서 그걸 우리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현재의 공간에서는 진짜 힘들겠다는 게 이게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현재로서는. 예. 예, 동영상 같은 거 할 수 있고, 뭐 시정 질문이나 서면 질문, 뭐 날짜가 너무 촉박하거나 제한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법이라든가 뭐 규칙 같은 그런 게 법령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차회 같은데 건의사항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전문위원도 자료 요구권을 법령에 보장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공동안건으로 좀 넣는 걸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의원님들이 모를 경우도 있고 그러면 행정 경험이 있는 전문위원들이 그런 걸 잘 아니까 그걸 직접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반드시 해주도록 그게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게 법령에 보장이 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요구하면 막말로 그냥 거부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은 좀 여러 가지 중재를 모아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 그 울산시 의회 한 곳의 힘만은 어렵고 공동으로 해결될 사항입니다. 네, 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추가 질문 5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서유은 의원님께서 그 질문하신 그 내용에 보충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 진행할 때 앞쪽에 보면 화면 두 곳에 나가는 부분 내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현재 그 화면을 그냥 띄워주시든지 실제로 지금 현재 상영되고 있는 녹화되고 있는 내용을요. 아니면 저희들이 시정 질의할 때 자료 사진이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파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띄울 수 있게끔 연결해서 우리 각 상임위에서는 그걸 하잖아요. 앞에 내려갖고 화면 내려서 그런 것들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거는 가능한지 어떻습니까? 그 컴퓨터 상에 네, 예. 거기 다 이렇게 초록이 돼. 네, 그런 걸 알고 저희들이 그 의원들이 시정 질의를 할 때 자료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화면을 여기 띄워줄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말고 이거 말고 파일을 따로 주면 그걸 띄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가능한지 시정 질의 내용 하려. 네.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뭐 기술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도 저희들이 그 컴퓨터 시스템이니까 일단 가능할 것이라 보고 검토는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간 제약 때문에 그 시간이 뭐 5분 자유 발언은 5분 내에 해야 되고 그냥 네. 뭐 일반 질문은 20분 내에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아마 빡빡할 겁니다. 다른 예. 그 의회는 지자체 의회는 보면요 시정 질의나 이런 거 할 때 영상들을 그냥 띄워갖고 영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20분 안에 질의를 하니까 그 안에서 돌아가는 영상 내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 질문은 또 그 안에 시간 내에 하면 되는 거니까 본 질문 20분 안에 가능한 영상들을 띄울 수 있게끔 해달라. 예, 방금 해주시는 거라고. 네, 일단 기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희들 이거 행감 때 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하나 더 홈페이지를 지난번에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엄청 질문 드렸더니 지금 엄청 많이 개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전국시도 다른 지자체나 시도의 의회나 이렇게 링크 걸어 주셔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편하게 주셔서 감사한데 예, 하나만 더 건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 오른쪽에 그 의회 홈페이지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울산시 홈페이지 갖고 링크 걸어놨는데 들어가면 에러 뜹니다. 여기도 깔끔하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의정 활동에도 보면 저희들 그 의안 통계 해가지고 나오는 항목이 있는데 의안 통계도 지금 현재 들어가면 에러 뜨거든요. 이렇게 잘 정리되지 않았는데 링크만 있으면 그 제목만 있으면 사실 그것도 보기 좋지 않는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좀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건의하고 싶은 게 공지사항요.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입법 예고들이 있는데 사실 입법 예고는 공지사항이랑은 조금 구분됐으면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법 예고를 전부 다 공지사항에 다 넣었기 때문에 다른 공지들하고 같이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입법 예고를 따로 빼주시는 건 어떤지 네, 답변. 예, 알겠습니다. 뭐 지난해 행감 때 우리 김선미 의원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했는데 오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또 추가로 이렇게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빠르게 수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네. 너무 감사히 드리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시에서 지금 코로나 그 바이러스 관계되는 걸로 마스크를 의정 담당관에 보급했다는데, 네, 예, 저희들이 마스크가 네, 저희들한테 350매가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그게 한 묶음 50매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5개를 먼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한 통씩 배부를 해드렸고 지금 또 2통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게 구입 지금 아직 안 했지만은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가 건의했던 1000매 정도는 보급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받아서 보급해 드릴 거고요. 그 손세정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 연구실에 하나씩 다 이렇게 비치해 드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여유가 안 되면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토록 그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내용 이어져서 그러는데 좀 예, 손소독제를 의원 연구실마다 배치를 했다고요? 전 받은 적 없는데 받으셨습니까? 예? 전문위원실에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아직까지 방에 언제 그렇지. 보내주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보냈어요. 오늘 저희들. 아침에요. 예. 마스크는 몇 개 받으셨다고 전체요? 1000개를 요구했는데 350매. 350개. 예. 예, 마스크는 어떻게 그 350개를 어디다 사용하셨는지요? 그럼. 그 전문위원실별로 한 통씩 드렸습니다. 거기 한 통이 50매 들었거든요. 그것도 오늘 아침 주셨던 거예요? 그건 언제 배부하셨나요? 오늘 좀 지났습니다. 예. 마스크 받으신 의원은 계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아무도 받았는데 아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 자료에 요구 자료에 보면 1000개 정도를 의정 담당관에게 배부했다고 돼 있어서 전 1000개를 배부했는 줄 알았는데 계획서였나 봅니다. 그러면. 예, 저희들은 1000개까지는 안 받았고요. 예. 350매 7통 받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제가 노트북을 기존에 사용하는 걸 반납했습니다. 사무처장님. 예, 노트북을 반납하고 기존에 사용하는 거를 안에 메모리를 지우고 반납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까지 노트북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다른 분은 주는데 왜 저한테 안 주시냐 하니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할 때 사용한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요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방금 손수정제도 그렇고 마스크도 그렇고 지금 노트북도 그렇고 제가 그 전문위원실에 뭐가 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의원들. 아까 김정수 의원님도 똑같은 얘기 했는데 뭐가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품목을 알아야지 달라고 얘기하죠. 노트북이 오늘 왔는지 어제 왔는지 또는 월요일 왔는지 아니면 아직 못 왔는지 사정상 알지 못하죠. 그런데 얘기를 해야 준답니다. 어떻게 알고 얘기를 합니까 먼저. 그 마스크도 똑같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다른 거를 알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의정 담당실에 1000개 배부돼 있다. 나는 마스크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의정 담당관은 1000개를 뭐 하지? 조금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거든요. 왜 그 의원들이 다 요구를 해야 보도자료도 해달라 해야 하고 조금 이게 과연 무엇을 누구를 보좌하기 위해서 누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건지 계속 예, 의원님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전문위원실하고 소통해서 앞으로 먼저 이런 거 왔습니다. 아니면 먼저 이런 거 있습니다.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예, 앞으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른 거 질문은 보충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리할까요? 어떻습니까? 계속 하는데? 네. 그러면 김종수 의원님 보충 질의 5분 드리겠습니다. 예, 김종수입니다. 우리 김선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우리 의원 간의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마스크가 이제 사무실 위에 비치는 데 있더라고요. 돼 있고 했는데 이런 부분 말고라도 아까 우리 서영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차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저도 주차료 내라 그래서 한번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타워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우리가
2부제 운영을 하니까 뭐 홀수나라 홀수차, 짝수나 짝수차 이렇게만 들어가잖아요. 그게 사전에 미리 좀 공지가 좀 되었다면 좋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요. 추가로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지하로 내려갈 때 바코드 인식하는 게 양가 쪽으로 2개가 있어요. 차가 이렇게 오든 저렇게 가든 이쪽으로 이렇게 2개가 있는데 그게 번호 인식할 때 되면은 번호 인식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다 이 원님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 부분을 어디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뒤에 차가 따라오고 있으면 당황스러워요. 다시 뺐다가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뭐 따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여러 번 경험해가지고 예. 저도 몇 분 직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안 돼가지고 예. 회계과장한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아, 예. 그 인식이 안 되더라. 예. 심지어 아침에는 됐는데 밖에 잠시 나갔다가 들어올 맞습니다. 때 예. 오후엔 또 안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또 뭐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안 되냐 이상하다. 아니. 뭐 그런 식으로 또 맨날 회피해버리고 저도 참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예. 이게 저도 예.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번 직접 한번 시험을 뭐 업체 오셔갖고 직접 해보라 하십시오. 번호도 다르게 뜹니다. 번호가. 제 차 번호가 있으면 제 차 번호가 안 뜨고 다른 번호가 뜨고 뭐 방문 차량으로 뜨고 뭐 이렇게 돼요. 수시로 그래요. 수시로. 근데 의원님 안 그래도 예. 그것 때문에 저번에 그 청사 개장 한번 왔었는데 예. 이게 정확하게 요 바퀴하고 이렇게 저 남바가 예. 정확하게 이렇게 숫자가 딱 이렇게 인식이 돼야 예. 그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그 뭐 의원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시다가 안 열린다 예. 보니까 번호가 2개 정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 아마 그 진입하는 그 선이 있을 거예요. 참 그게 네, 참 그런- 답답한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건지 정확하게 그 카메라에 어떤 부분을 차를 대야지 인식이 되는지 이 부분도 참 한번 말씀을 해주시던지 하시고요. 예, 참 그렇게까지 저희가 해가면서 해야 되는지 차량이 가게 되면 차량을 번호판 인식을 하고 바로 차가 들어가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 시민들이 이용하고 또 우리 또 직원들이 이용하는 이 공공기관에 그런 그 미스가 있다는 자체는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간다 보고요.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김선미 의원님 아까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의회 홈페이지 저번에 우리 행감 때 말씀을 하시고 충분한 개선이 됐다는 거 저도 확인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는데 작년에 이제 행정 사무감사 때 저희가 보니까 그 인터넷 방송 끊김 현상들이 계속 생겼었어요. 요 사유하고 지금 현재 개선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그때는 뭐 일시적인 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저 TV 화면상으로 다 이렇게 방송이 나갑니다. 예. 그 교육청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폭주 이렇게 뭐 이 시청 그걸 전부 다 인터넷으로 이렇게 그 시청을 하다 보니까 예.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하고 다 이렇게 현재는 좀 조치돼서 예, 개선이 다 됐네요. 예, 개선을 지금 해놨습니다. 예,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과 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창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요. 먼저 바로 아까 우리 그 서영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결산 전문위원실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산결산 쪽을 보면은 시청도 예산결산이 있을 거고 교육청도 또 예산결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인원 구성할 때 그러면 교육청 인원도 여기가 배치가 된다는 소리입니까? 예, 지금 전국 특강여시 중에 설치 또는 설치 예정 중인 데가 한 12개 시도가 지금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중에. 저희들도 하반기 조직 개편할 적에 이 부분을 집행부에 건의해가지고 예. 아마 조치하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좋지는 하는데요. 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인원 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원 구성에 대해서 예, 인원 구성은 예결산 자체가 예. 그 시청 예결산도 있고 교육청 예결산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어떻게 나눠갖고 할 건지 뭐 계획이 있는지. 그건 전체적으로 시와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전체 예견 전문위원실에서 같이 예산을 같이 해야죠. 그러면 교육청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구성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4급 전문위원 한 사람하고 직원 3명, 3명 정도 이렇게 4명으로 일단 그렇게 안을 좀 잡고 있습니다. 6급에서 8급까지 3명. 전문위원은 어차피 뭐 또 4급 한 분 오실 거고 6급에서 8급까지 3분 들어오시는 분 중에 이제 교육청을 예결산 관할하시는 분이 한 1명 정도는 들어오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1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시우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의정단원과 짤막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차량 통제 때문에 그 불편이 참 많습니다. 그 출입할 때 되면은 출입 차량도 뜨고요. 그다음에 등록 차량, 그다음 정기 차량 뜨는 이유가 뭔지 꼭 설명해 주시고. 그러고 지금 정부에서 그 2부제에서 5부제로 전환됐다고 하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울산은 어떻게 되는가 그 대책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정부 우리 공공기관 2부제 그거는 지금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해제가 안 됐고요. 일단은 우리 관용 차량만 이제 2부제에서 해제됐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아마 그 미세먼지 뭐 실무자 관계 때문에 그 정도 선에 돼 있지 일반인들은 아직까지 2부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차량 그 출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출입하는 그 과정에서 아마 그 인식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뭐 가능하면 저희들 회의과 청사부서하고 한번 의논해서 좀 이렇게 뭐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한 차량에 그 출입 차량, 등록 차량, 그 다음에 전기 차량으로 세 가지로 뜨더라고요. 한 차량에 대해서 어떤 데는 출입 차량으로 뜨고, 어떤 데는 등록 차량, 어떤 데는 전기 차량으로 뜨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운전을 해보니까 그 차량이 그렇게 뜨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예. 한번 나중에 대책이 있는가 한번 관관해 보세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저희들 그 청사부서에 한번 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시우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추가 질문 5분 드리겠습니다. 네. 몇 개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그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가 그 입법 이제 통과될 때까지요, 발의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소요되는 날짜. 네. 정부 개정은 45일, 부분 개정은 35일. 새로 개정하는 거는 네, 45일. 45일, 부분 개정하는 거는 전부 개정은 전부 예. 개정하고 제정은 네. 45일. 45일이고 부분 일부분 개정은 일부 35일. 35일. 집행부는요? 네? 집행부가 아니 발의. 우리가 여기서 집행부는 우리가 여기서 의견 조회를 보내면은 네. 법상 14일 이내에 해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신을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붙여서 연기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7대 들어와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요. 예. 조례가 그 정상적인 연기 없이 정상적인 시간 내에 발의된 조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자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절차가 정상적으로 끝난 게 그래 연기 없이 바로 연기 없이 해신이 와서 네, 예. 된 게 몇 건이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 90여 건, 180 한 절반 정도는 맞습니다. 저희들 한 게 187건인가 그런데 작년 연말까지 그래서 한 90여 건은 정상적으로 왔고 저희가 뭐 자꾸 연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와서 보니까 요 최근에는 자꾸 그 의견 제출 기간이 늘어나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네. 고민입니다. 빨리 안 왔어.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금 15일, 30일, 심지어는 그전에는 주무관께서 거의 4개월을 킵해놓고 지금 6개월이 실질적으로는 총 6개월이 넘었습니다. 8개월째 지금 어딘가에 있어요. 어떤 데는 뭐 4, 5개월 된 조례도 아직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에 의원들이 그 안에 실제로 그 연기 없이 진행된 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최장 기간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는 전문위원실이 그런 것들도 같이 노력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자꾸만 지금 현재 이런 게 쌓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만 이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신속한 민원 처리로 의정 활동의 신뢰성 제고 이런 민원 처리로 의정 활동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이런 어떤 업무 보고 이제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건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뭐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지금 청원이 들어온 건수는 없었고요. 진정은 한 30여 건 진정은 이렇게 민원이 처리됐습니다. 그 진정 민원이 처리되면 접수되면은 저희들 해당 그 상임위원회에서 보내가지고 해당 상임위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받아서 위원한테 이렇게 통지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청원은 이제 그 의원님들의 소개로 인해 가지고 그 의회 본회의에 상정까지 해서 처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청원 건수는 실제 들어가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 민원 지역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중심 의정 구현 이랬는데 저는 요게 대해서 이게 지금 의정 활동이면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 건 맞죠, 그죠? 네, 요거는 그 현장 그 상임위별로 현장에 그 민원이 들어오면은 의원님들이 아마 현장에 가서 의견 청취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표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면 행자위에서는 실제로 없었습니까? 아니면은 행자위에서 있었습니까? 이런 내용이. 그거는 우리가 지금 민원 건수를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상임위별로 그 현장에 가서 이렇게 뭐 청취를 하고 답변을 했는 사항인지 안 그러면은 우리가 그 서면으로 우리 받아서 이렇게 그 처리를 했는지 그거는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봐야 행자위 한 건 있습니다. 행자위가 언제? 이게 대곡리 일대 주차장 설치건 해가지고 행자위가 한 건 있고 상건이가 뭐 주된 열린 잠깐만요. 아까 어디라고요? 예? 그러니까 행자위는 어디라고요? 행자위가 그 진정을 한 건 처리한 게 있는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878-1 일대 주차장 설치건이 행자위 소관입니다. 한 건. 거기에 의원들이 함께 가셨나요? 의원들이 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건 확인해봐야 알겠지만은 일단 요거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집행부에서 답변이 와서 처리될 경우도 있고요. 현장에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주로 이제 상건이가 산업건설위원회 여기가 좀 많습니다. 17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접수가 되면 제가 묻는 요지는요. 이러한 처리를 할 때 그 상임위의 의원들이나 위원장이든 어쨌든 의원들이 가시느냐 함께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이 있는데 울주군 언양에 뭐 주차장 설치 건이 한 건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어느 의원이 가셨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아직 확인이. 의원이 가셨냐고 묻는 거예요. 실제 의원님께서 행자위 소속이니까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거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됩니다. 아니요. 저는 기억이 없기 때문에 누가 가셨는지 몰라서 묻는 거고요. 저는 간 적이 없는데 제가 이렇게 묻는 거는 실제로 이게 우리 의원들에게 도움되고 실제로 의정 활동에 도움되자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민원을 처리해서 그것에 어떤 다른 일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그 내용에 의원들이 함께하면 더 좋지 않는가? 그리고 적극 의원들을 활용하면 그죠? 실제로 다른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비슷한 유사한 민원도 다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의원들이 다른 민원을 해결하러 가는데 집행부인 전문위원실도 따라가면 관내 출장비 받지 않습니까? 그죠? 더 각자 또 훨씬 더 우리 같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함께 의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차피 저희들 다 의회 사무처에 계시지만 또 부서 이동을 하면 또 집행부에 갈 거고 다 시정을 살피실 분들인데 함께 연구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의원들이 움직이면 같이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것들 내용을 적극 활용해서 실제 그 상권이나 이런 데는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상권이가 제가 소속이 아니라서 저는 행자위라서 제 상임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님 지금까지 의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그리고 개인적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현황에 보면 지방의회 운영비가 4.5%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 연찬에 당초에 2,400, 한 400만 원 감됐고요. 그다음 의회 우리 소식지가 한 600만 원 감되고, 그리고 우리 해외의회 운영 가는 비교 견학해가지고 요 2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지난해에는 한번 이렇게 있었는데 요게 감됐고, 또 의정 공동 운영 경비가 또 한 2천만 원 감되고,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 절감이 좀 많습니다. 작년에 집행자령이 남았었습니까? 아닙니다. 경상 경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급여양비, 관내 출장비까지 삭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시 전체 지금 가용 예산이 가용 예산이 적다 보니까 일반 운영비, 경상 경비가 조금 삭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원이 사실 사용하는 어떤 예산이 시 전체의 예산에서 효율성을 나타내는데 저는 한 100배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점을 잘 사무처장님은 판단하셔서 1차 추경 때 필요한 예산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지금 의원 연구단체 7개 해서 단체별 350만 원씩 맞죠? 예. 네, 근데 오늘 2개 단체가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정책 연구 용역비 예, 22명분 해서 7,500만 원 예, 추가로 확보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의회 개편 설계 용역 예산 아마 의장님이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것도 꼭 챙겨주시고 중간에 문제가 생길 때는 본 위원장한테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영 의원님께서 임기제 공무원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장도 그분들은 의원 활동 보조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선미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의회 사무처, 의회 전문위원실은 의원의 역할을 보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문위원실 전체에도 어떤 정신교육이나 근태에 대한 교육 조금 더 당부드리고요.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의회 인사권이 독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만시 지금 저희 방문하게 되는 거는 아까 총선 지나고 얘기하셨는데 총선 지나고의 기준보다는 사실 저희가 지금 못 가는 게 총선 때문이 아니고 진정 코로나 때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코로나가 5월이 끝날지 6월이 끝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기준으로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차 문제 아까 얘기하셨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사항이 왔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좀
굉장히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 따로 있죠. 그리고 서울시의회도 보면 의원동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의회도 가보면 동의하게 건물실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울산시의회가 의회동이 건물이 따로 있으면 여기에 의원을 주차를 못하게 과연 하겠는가? 이 상식이 좀 맞지 않지 않는가? 예. 울산시는 의원이 22명이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 105명.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울산시의회 사무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런 게 오면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다른 시의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석하시고요. 그래서 다른 시의회에서 의원님들 주차 문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검토하셔가지고 오히려 좀 항의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처장님께서는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의회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 의석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곤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제를 대표 발의하신 손종학 의원님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판을 탁 놔주면 좋은데.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안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종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제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울산광역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의 임원으로 확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보고 및 예산심사 및 등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울산광역시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관계 공무원에서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 및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근거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환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전문위원 한창환입니다. 울산광역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의 임원으로 확대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업무 보고 및 예산 심사 등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으로 울산광역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제2조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은 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관계 공무원에서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 및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임명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 기관, 위임 또는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확대하여 사무 집행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조사가 아닌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사무 처리 상황과 관련하여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그 출석 답변의 의무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해당 관계자에게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서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한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회 사무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선봉 의회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회 사무처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의원이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에 울산광역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의회는 시에서 설립한 공사 등의 예산 운영 현황이나 업무 실태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위탁에 따른 행정사무 처리의 능률성과 효율성 등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및 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의 정책이나 그 사무 집행에 대하여 감시와 견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선봉 의회 사무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네.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확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대표 발의해 주신 손종학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선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셨는데 어떤 분들에게 어떤 단체가 있는지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우리 시 예산을 일반 회계에서 가져간 돈만 해도 한 200억 가까이 넘습니다. 총 200억이 훨씬 넘는 체육회가 그동안 우리 의회의 감시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우리가 아닌 시의 감사도 보조 사업을 받는 전제로 벗기 때문에 보조 사업만 작년에
그 체육회가 생겨 처음 작년에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추징도 이렇게 많이 하고 했는데 그걸 체육회의 그 회장이 과거에는 역대 시장님들이 체육회 시장 체육회 그 회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고 뭐 이런데 굉장히 좀 부담이 있었는지 전국의 몇 개의 시도 이외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어요. 네, 예. 어떤 그래서, 단체가 있는지, 예, 예. 그래서 체육회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그동안 우리가 묵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지만은 위탁 사무 있죠, 그죠? 우리가 각종 위탁 보조금 위탁 사업을 주고 있는데 그런 기관에도 문제가 있으면 정은성서를 하지 않고도 바로 우리가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그 우리 공사 공단처럼 이렇게 그건 안 되지만은 우리 의회 결의와 그 상임위원장의 요구에 의하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정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기 누가 답변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이 위탁 사무에 이제 위탁 사무나 아니면 이 관계되는 아까 체육회라든가 뭐 시설공단이라든가 등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실제로 그런 게 어느 정도 됩니까, 단체가? 실제로 지금 요 조례를 통과했을 때 저희들에게 와서 이제 업무 보고를 해야 되는 네. 요구를 했을 때 와서 답변해야 하는 단체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아까 그 손종학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체육회가 대표적인 그 대구에. 네. 그리고 우리 산하 우리 단체 그 보조금을 받는 예. 가령 무슨 센터. 네. 센터도 아마 확대되게 되면은. 네. 뭐 구체적으로 숫자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한 80여 개에서 100개 미만 정도 안 되겠네. 센터까지 포함시킨다면은. 네. 그렇게까지 하면은 너무 이제 확대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네. 일단 대표적인 게 우선 체육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센터, 우리 수탁기관. 네, 예. 그렇게 이제 해당된다고. 네, 요거 관계되는 네, 요 조례를 통과했을 때 저희들이 부를 수 있는 그죠? 네네. 감사할 수 있는 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한 목록을 뽑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저희 행자위 소속입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행자위가 아닌 타 상임위에서 체육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변 듣고 싶습니다 하고 불렀을 때 그분들이 오셔서 답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됐다 했을 때. 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게 당초에 네. 지방자치부 42조상에 보면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출석 답변해야 한다 이리 돼 있는데 이리 돼 있고 그다음에 네.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보면 공기업 뭐 위탁 사무 처리 단체 출자 보면 다 돼 있는데 네. 이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법제처에서 아주 좁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순수한 네. 공무원을 봐버리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지 않나 엄격하게. 네. 왜냐하면 공무를 처리하는 공무 수탁 사인도 경우에 따라가서 넓은 의미에서 공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봐버리면 이런 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얼마든지 사무 감사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고 출석 답변할 수 있는데 법제처에서 해석을 하기를 예. 순수한 좁은 의미의 공무원을 봐버리기 때문에 알 수 없이 우리 손종환 의원님께서 관계 공무원 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범위를 넓히거든요. 넓혀 있고 또 그 이제 법제처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법제처에서는 이게 출석 답변이 임무적 사항이 아니다는 걸 또 전제로 깔아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응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저기 손종호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저도 공동 발의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다른 뭐 생각이나 의견은 없고요. 그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수탁 여러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체육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체육회 불러서 예, 그 답변하고 했었거든요. 상임위에서. 근데 그렇지 않고 타 상임위에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나 한복이나 다른 쪽에서 체육회에게 답변 요구를 하면 그것도 해야 되는 건지 이 조례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 관련 사항이 있으면 꼭 소관이 아니더라도 그 출석 답변의 범위가 행자위라고 좁게 못을 박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출석을 안 했을 때 그것을 강제할 처벌 규정이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다른 거, 예, 그 외에 다른 것은 의문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상위법 42조 말씀하셨는데, 상위법 42조에는 보면 지금 그죠? 지방자치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의 출석해서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건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울산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나 또는 교육감님이나 다 출석해서 답변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개정하는 조례 안에 보면요. 교육감과 시장님에서 교육감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 조례에 비교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교육감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서울이라든가, 요 부분들은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 등이기 때문에 빼고, 지금 교육감하고 시장님을 빼고 난 다음에 부시장이나 부교육감만 넣었어요. 그래서 타 도시에서는 부시장과 부교육감하고만 넣어 놓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교육감은 이미 상위법에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를 빼거나 아니면 둘 다를 넣거나, 그런데 왜 우리 지금 실제로 하는 거는 왜 1번 교육감이 있고 요것만 있는지 표기되는지, 시장이 같이 표기되든가 지자체장이요, 아니면 둘 다 없애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부탁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습니다. 네. 몇 조, 의정 담당관님. 예. 2조의 1항에 교육감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요. 시장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교육감이 표기되어 있는데, 저는 시장이랑 교육감이 같은 개념으로 보고, 또 상위법에는 둘 다가 표기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지. 잠깐만요. 잠깐. 원안에 대해서는 제가 가면서 봅시다. 그거는 예, 손을 안 잠깐만요. 댔는데. 예. 잠깐만요. 의원님 잠시만요. 예, 입법정책 담당관님. 네, 상위법에 보면요. 42조요. 그게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말에 따라가면 사실은 체육회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와서만 답변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방자치장이나 관계공무원 해서 지방자치장이 이미 표기되어 있는데, 근데 아니, 잠깐만요, 의원님. 예, 입법정책 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이거는 상위법이 우리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을 따르고, 네.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 교육감을 여기에 제시를. 네, 예. 타 지자, 부산 같은 경우는 삭제했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시장이나 교육감 표기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와야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는 게, 상위법에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라는 게 왜 그 위원회에 출석하는지에 대한 것. 김선미 의원이 좀 전에 이야기한 거 제가 답변 드리면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자치 교육감이시기 때문에 이건 여도 되고 빼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자체는 여놓은 데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안에서 빼고 지금 여놓고 그래서 물론 지금 들어 있습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예. 질문에 답변하십시오. 예, 저 입법정책 담당관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 거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교육감만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데 교육감만 이렇게 표기했느냐? 둘 다 같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둘 다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
그리고 그 상임위원회에 대한 그러니까 그 상임위원회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 답변할 수 있다라는 뜻인지 상임법이요. 그 상임위원회, 그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해석도 부탁합니다. 잠깐 제가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할까요? 말씀해 되겠습니까? 그 상임이라는 것은 교각 판단할 때는 그 소관 상임이 그 업무를 관장하는 소관 상임이. 네, 예.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게 42조가 맞죠, 그죠? 문제가 나중에, 예, 사무처장님, 문제가 되진 않나요, 나중에? 예, 그 보면 지방자치법 42조 3항에 보면 그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예. 그 위원회라는 것은 지방의회 위원회이기 때문에 행자위는 물론이고 다른 뭐 상권이 뭐고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됩니다. 체육회가 그 위원회에도 포함된다. 행자위나 항복이나. 그러니까 상권위에서 체육회 관련되는 질문을 할 때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는 소관이지 그 위원회라는 것은 좁게 봐가지고 그 행자위라고만 그렇게 좁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예, 의원들의 권한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하고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교육감에 대해서도 표기하고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교육감만 넣는 것에 대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한 가지 예. 제가 네, 말씀하십시오. 2주 우리 참석 우리 의회의 범위에 대한 참석 공무원의 범위가 돼가지고 종전에는 한 구빈 없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1호부터 3호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1호에 보면 1 교육감이 있고요. 2호에 보면 부시장과 부교육감이 이렇게 명기되어 있고 3호에 보면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과 실국장 실과단급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은 개정하지 않습니다. 네, 예. 그 부분은 의원님, 개정하지. 잠시만요. 예, 의원님 그게 개정되지 않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게 1997년부터 순차적으로 개정한 거 다 뽑아서 알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을 개정하지 않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의원님께 다른 질문을 드리지 않는 거고요. 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지는 않았고요.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07호 울산광역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